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정씨가 반등할 것이냐, 뭐 말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화끈하게 또 빠져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 외죠. 반등하느냐 아니면 그냥 약보합 정도에서 방어를 하느냐, 뭐 대충 이 정도로 봤어요. 지금 최근에 4%에 3%니까 7% 빠졌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4%가 더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11% 정도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수치를 보는 순간에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이 KM하고 웰크론하고 그 다음 시간외에서 제가 시젠이라는 종목을 100만원어치를 매수를 했었어요. 했고 그 다음 엘컴텍 아침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한 종목은 나쁘지 않았죠. 지수가 빠지면 올라갈 수 있도록 포지션을 잡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았습니다. 출발은.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엘컴텍, KM 추가 매수하고 그 다음 엘컴텍 이익 실현 정리를 하고요. 대체로 마스크 관련주 쪽으로 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젠도 이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새로 잡고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했는데요. 이 뭐 구체적으로 하려니까 잘한 것도 없는데 설명해봐야 뭐 도움 될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큰 흐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수 관련해서요. 지금 독일 증시가 한 3%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 미증시가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와, 정말 한 합쳐서 11% 정도 빠지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빠진 건 빠진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밤에 빠진 이 부분은 오늘 국내 증시 흐름에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영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 급락을 했는데 만약 여기서 미증시가 더 빠진다면 코스닥이 추가로 더 빠질 수 있겠죠. 반대로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간에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 증시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빠졌으니까 더군다나 이 앞에 저점선이 왔기 때문에 약간 밀리더라도 여기를 이탈하고 더 내려가는 것은 조금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빠지면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요. 저가 매수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봉으로 봐도 지금 내려온 위치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이평선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깨고 이렇게 내려오기에는 현재 약재가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또 제 머릿속에 너무 혼란스러워서 출발은 잘 잡고 갔는데 뒤에 전망을 바꾸면서 한번 꼬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4, 50만원 벌고 있다가 또 마이너스로 지금 마이너스로 한 얼마 정도 됐죠. 한 16만원 손실 보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허탈한 상황인데요. 아주 짧은 순간에 순간적인 판단 미스가 발생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미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 연유로 해서 국내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밀릴 것이라는 걸 예상을 했습니다. 아침에 갭으로 약간 떨어졌다가 계속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밀리는 현상이 나올 걸 예상했기 때문에 밀리면 엘컴텍이 상승하고 기존의 스토리대로라면 엘컴텍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 마스크 관련주들이라든가 신종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확. 그래서 정리를 빠르게 해가지고 이익 실현하는 선에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정리를 다 하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빠졌으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덜 올리지 않겠느냐, 여기서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빠졌기 때문에 덜 올리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 코스닥 지수가 반등할 때 올라갈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제가 항상 노리고 있던 바른손 ENA라는 종목하고 지금 많이 빠졌죠. 제가 항상 말했던 뭐 PNT 같은 이런 종목은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면 지금 기술주들이나 자동차 관련주들이 미국에 테슬라라든가 애플 뭐 이런 종목들이 다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생산 시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에 부품 공급이 안 돼가지고 생산 차질이 오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가 미국에도 상당히 확산하고 있는 상태다. 검진이 제대로 안 됐을 뿐이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 확진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을 나타냈고요. 그다음 이런 연유로 해서 기업 이익이 제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아주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유로 해서 이제 추락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기업 실적이 제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동안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왔던 기술주들이 부품주들이 내려오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매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온다면 제가 매수를 하겠지만 여기서 매수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술주 빼고 들어갈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바른손 ENA가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이제 영화 기생충 관련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는 영화관에서 상영을 안 하더라도 요즘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수익성이 괜찮지 않겠느냐.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5,000원쯤 가다가 한 2,500원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반토막이라고 보고 이제는 바닥을 다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 종목을 이제 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쯤에서 한번 노렸다가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뭐 이렇게 좀 하면서 손실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 또 한 종목 노린 게 써니전자입니다. 이 써니전자를 노린 것은 최근에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 이 써니전자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원래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반도체 진동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수정 진동자 뭐 이렇게 뜰림 폰 같은 거 진동하는 뭐 이런 쪽의 부품인 듯 하고요, 추측에. 그러니까 그런 전자 부품 쪽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영위하는데 수익이 나름 괜찮게 나왔다, 이걸 이제 주의 깊게 본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부채 비율, 유보율도 뭐 부채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유보율이 많은 건 아니라서 그렇지만 일단 부채가 별로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괜찮아 보인다. 이제까지 안철수 테마로 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른 부분이 다 많이 다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는 안철수와 관계없이 실적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주의다 보니까 더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겁니다, 있기는. 그래서 고민은 좀 했는데 제가 봤던 부분은 이거 유동 물량이 좀 많아서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제가 봤던 부분은 안철수 테마 부분이 조금 상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 나온 거 보면 안철수 후보가 지역구 의원을 내지 않겠다.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의원만 가지고 승부를 하겠다. 이제 이건 두 가지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역구에 의원을 내게 되면 일단 그거부터 해야 되겠죠. 지역구 의원을 내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지역구 의원 모집해봐야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가죠. 더불어민주당이나 통합당 이쪽으로, 진보 보수 쪽으로 다 공천 받으러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이나 그 다음 무소속으로 있는 그런 별로 인지도 없는 사람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럼 투표하면 참패를 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예전처럼 안철수 후보의 인지도가 많이 높고 하면 국민의당 어떤 인지도로 해서 좀 유능한 사람들이 몰려올 수가 있을 건데 지금 현재 분위기에는 지지율이 뭐 1점 몇 프로 이러고 있는데 안철수 믿고 내가 그쪽 후보로 나가가 당선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유망한 사람들은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안 오면 삐리리한 사람 데리고 투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참패하게 될 건데 지역구 출마시키기도 어렵지만 시켰다가 참패할 것 뻔한데 굳이 안 내는 게 낫다. 이건 아주 현명한 판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례대표 부분은 조금 승산이 있는 게 당명이
그 선관위에서 자꾸 뭐 안철수 신당 안 된다 그러고 국민당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국민의 당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국민의 당 이거 상당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국민의당 이 기대감으로 해서 요즘 또 그 선거 그 부분이 그막 싸워가지고 그 바뀌고 나서 소수 정당하게 유리하도록 비례대표를 많이 할당하는 뭐 그런 쪽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그 자유한국당에서 비례한국당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역구 의원도 뽑고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들면 그 당이 지지율로 의해 가지고 그 쉽게 말하면 자유한국당 있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찍어주겠죠. 비례한국당. 그래서 표를 많이 얻으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신생 조그만한 정당이라고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자유한국당 그나물의 거밥이지만 법적으로 신생 정당이니까 득표를 많이 하면 비례대표를 왕창 그쪽으로 몰아가겠죠. 그럼 거기 나온 비례대표하고 자유한국당 그 지역구 의원하고 합치면 자유한국당의 득표가 된다. 이런 스토리로 이제 가고 있죠. 좀 우리 동네 말로 얍삽하긴 한데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이러다가 우리가 표에서 밀리겠다 싶어서 비례민주당인지 뭔지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론이 워낙 따가워서 너가 그러려고 선거법 바꿨나 이런 욕먹기 싫어서 차마 하지는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안철수의 인지도 부분하고 합쳐서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상당수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 정부의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대응이 상당히 이제 신종 코로나가 많이 확산해 갖고 국민들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는 이제 좀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대통령 뽑을 때 우리 편이냐 너그 편이냐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 떠나고 그다음 인기 있는 사람이냐 인기는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떠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컴퓨터까지 전문이기 때문에 4차 산업에 가장 적합하고 요즘같이 그 의료 부분이 방역 부분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런 시점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좀 뽑자 이런 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두 가지를 합쳐서 회사가 탄탄하고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그 부분하고 안철수 후보의 인지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선의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만 우선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 지금 다른 종목은 들어가려고 이렇게 봤는데 마땅히 들어갈 게 잘 없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현재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상승적으로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그 손해봤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이 엘컴텍 때문이었어요. 제가 아침부터 엘컴텍 게시판에다가 이거 올라갈 때 뭐라고 썼냐면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많이 썼거든요. 왜 무리하지 말라 그랬냐면 이제까지는 코스닥이 빠지면 엘컴텍이 올라갔다고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코스닥이 빠지면 엘컴텍이 오른다 이건 맞아요. 맞는데 결정적으로 오늘 금 가격이 하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컴텍이 상승하려면 코스닥이 빠지면서 금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금 가격이 빠져버리면 이 두 가지가 상반되죠. 코스닥은 빠지는데 금 가격이 내려가 버리니까 두 가지가 상충되니까 오를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제 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쏟아지니까 위에서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물량이 축출하게 해버렸는데 여기서 괜히 한번 들어갔다가 손절하는 바람에 여기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손해는 안 났는데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포지션 잘 잡고 넘어왔다가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 가만히 나눴어도 됐는데 시젠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은 지금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진단키트 관련한 부분인데 실적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공매도가 눌러서 억지로 눌리고 있는 종목인데 그 시간에서 잡았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죠. 그래서 가만 놔뒀으면 됐을 건데 제가 가졌던 종목 전체가 다 플러스였죠. 결론적으로 엘컴텍만 빼고. 그래서 엘컴텍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가만 놔뒀으면 수익 나는 아주 좋은 날이었는데 괜히 건드리다가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망을 빠르게 해가지고 초삭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매매했던 부분에 아쉬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건 이제 끝이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는 것은 대충 이런 스토리입니다. 오늘 확진자가 200 몇십 명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코스닥의 위치가 610선까지 왔는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1파 하락하고 2파로 떨어지면 2파는 한 이 정도 603선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치가 610선이나 603선이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와 갖고 밑으로 더 빠지기보다는 이제는 바닥 탐색해서 들어올리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지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 빠질라 그러면 매도할 세력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더 빠지려면 저런 현상이 나와야 돼요. 아주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신종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미국이 확산하고 해서 미국 증시가 오늘도 한 뭐 2, 3% 급락하는 이런 현상이 나왔다면 이제 이거는 뒤도 안 돌아보고 던져야 되는 상황이죠. 모든 주식 투자를 접고 현금화 해야 되는 그런 악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악재가 발생한다면 여기서 추락해서 더 빠질 수 있겠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여기서 더 빠지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하는 물량을 개인 큰 손들이 어제 말씀드렸죠. 일반 개미가 아닌 왕개미들이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왕개미들은 아주 독합니다. 그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좀 더 파워풀하다고 봐요. 그래서 물량을 잘 안 내놓을 겁니다. 딱 지탱하면 더 안 빠지고 되돌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바닥에 거의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찜찜한 점은 오늘 그 일본 증시가 장중에 한 4% 정도 빠졌고요. 중국 증시가 또 한 3.7%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증시가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중국 증시가 그나마 그 견조한 상황 때문에 지탱해 줬는데 오늘 중국 증시까지 밀려버리니까 이 어떤 불안감으로 해서 믿을 구석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 국내 증시가 좀 더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일본 증시도 보시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이제 코스닥에 국내 증시에 하락 압력을 많이 줬는데요. 그냥 비례식으로 보자면 미국 지수나 일본 지수 빠진 걸로 보자면 우리가 한 이 정도 와야 되는데 거의 한 600선 밑으로까지 와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는 것보다는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돌리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으로 오늘 접근을 했고요. 이제 그 시장을 떨어지는 데를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는 떨어질 때마다 저가 매수를 하는 타이밍으로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지수가 빠질 거를 예상하고 뭐 인버스 종목인 엘컴텍 이런 종목을 매수하거나 그다음 코로나 관련주 마스크나 뭐 이런 거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많이 떨어지는 우량주를 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수가 떨어질 때 신종 코로나에 의해서 떨어지니까 신종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를 것이다 해서 신종 코로나 관련주를 살 수가 있고, 반대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많이 떨어지고 나서 반등할 때 많이 떨어진 우량주를 저점에서 잡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신종 코로나 관련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를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량주 떨어질 때 그때 밑에서 계속 받아서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꼭 전제돼야 될 것이 미증시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지탱을 해줘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미증시까지 더 빠져버린다면 여기서 더 밀어버리면 투매가 나와가지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예상하기 힘든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잘 안 오기 때문에 이제는 우량주 저점 매수가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반에 이 웰크론이 너무 갑자기 쫙 올라가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너무 자신 있게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수익이 좀 줄어버렸고, 엘컴텍 들어갔던 부분은 이제 이게 치명적이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습관적으로 코스닥이 더 밀리길래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들어갔는데 순간적으로 확 빠져가지고 손절하면서 손실이 좀 발생했습니다.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우량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타이밍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감 호가 때 선의전자 300만원 하고 바른손 ENA 300만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보통 한 200만원 정도밖에 매수를 하는데 한 3종목 정도 매수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고 싶은 종목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2종목에 300만원씩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에 지수 급락하고 마스크 관련주가 막 급등한 순간에 그 기대감으로 들떠 있다가 냉정함을 잃어버리고 손실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뉴스에 북한에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서 의약품 관련한 부분은 대북 제재에서 뺀다는 뭐 그런 식의 뉴스가 나왔어요.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얘가 날기 시작했거든요. 그 뉴스 나오고 좀 있다가 날라갔나요? 이렇게 조정받으려고 하다가 그 뉴스 나오고 밀어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재밌었던 종목은, 그, 동물, 그 방역 관련주입니다. 제일 대장은 제일바이오죠. 확 밀어올렸습니다. 내가 한 14, 5%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글벳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쯤에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참았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나왔냐면 중국에서 그 신종 코로나가 애완동물 쪽으로 해서 전염될 수도 있다는 식의 멘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고양이, 제가 뉴스를 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 못했는데 고양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그 균이 전달이 돼서 감염될 수 있다는 뭐 이런 식의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것저것 다 빼고보면 애완견도 감염될 수 있다. 이걸 다 줄여서 보면 그렇게 된다면 그럼 애완견도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럼 동물의약품, 방역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 대장격인 그 제일바이오가 급등을 하고 그다음 이글벳이 따라 올라가고 해서 마치 꼭 상한가 들어갈 듯이 막 밀어올렸죠. 밀어올렸는데 제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이건 아니다. 지금 사람 살기도 바쁜데 간단히 생각해도 고양이가 감염될까 싶어서 고양이한테 마스크 씌우고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니다 싶어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다시 되돌아왔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대충 그런 흐름이었고 나머지 우량주들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전쟁 미증시는 더 빠지기는 힘들다. 어제 빠진 것도 정말 기적적으로 빠졌다고 봅니다. 이렇게 빠지는 건 정말 힘든데 이만큼 빠진 데서 다시 4%가 더 빠진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거의 뭐 투자자들이 제가 보는 그 S&P 그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보는 이 S&P 500 빅스 지수는 20을 기준으로 보통 봐요. 20보다 위로 올라가면 공포스러워서 그 주식을 판다는 쪽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다우지수가 한참 막 올라가고 할 때는 이 빅스 지수가 한 14, 15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2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완전 공포에 휩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포감으로 해서 던졌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이건 그 미국의 투자자들이 자고 일어나서 지금쯤 일어나갖고 다시 돌아보면 내가 너무 놀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진정을 하게 되면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이건 너무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거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매수하는 동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 오늘 미증시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요. 이 상승을 빌미로 해서 내일장의 국내 증시는 오늘 이 빠진 것도 빠지기 싫어가지고 보시면 안 빠지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특히나 이 코스닥이 외국인이 한 680억 정도 매수해버렸기 때문에 팔 사람이 없어서 내려올라 그러면 올리고 내려오면 계속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증시가 상승해버리면 옳다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바로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장중에 제가 방송을 못할 거니까요. 만약에 내일 장에 코스닥이 양봉으로 나와서 이런 식의 연봉을 덮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위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대충 한 650선까지 위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위로 돌아 올린다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한 650선 정도를 보고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 오늘 우선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던 빠져서 더 이상 빠지기 힘들다 싶은 바른손 ENA하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써니전자하고 이 써니전자 이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
한 2% 정도 갖고 있다가 한 11%까지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살 때는 물론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살 때는 대체로 보면 실적 같은 게 눈에 띄게 확 달라진 실적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2018년도 영업이익 6억이었는데 지금 40억으로 뛰었죠. 그러니까 보통 한 뭐 10억에서 2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다가 40억이니까 영업이익이 훨씬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매출도 오르고 영업이익도 올랐다. 그래서 특히나 4분기 때 지금 매출이 3분기, 4분기 때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안철수 그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걸 빈미로 해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두 종목을 잡은 것이고요. 아마 그 오늘 저녁에 미정시가 반등하고 나면 내일장에 낙폭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우르르 올라가는 모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간에 걸려서 제가 이 우량주를 몇 종목 더 100만원씩 해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건 장 끝나고 제가 해놓을 생각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잔고는 1039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이너스 16만원 조금 아쉬웠지만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불과 몇 분 사이에 조금 아쉬운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어제 그 방송 끝날 부분에 그 제 집사람이 옆에서 막 웃는 소리가 들어갔는데 이거 그 제 집사람이 제가 이거 하는 거 상당히 싫어합니다. 당연히 싫어하죠. 이거 저 투자하시는 분들 다 느낄 겁니다. 가족들이 투자하는 거 보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죠. 한마디로 투자자는 그 내가 투자한다는 소리를 어디가 말도 못하고 아주 마음고생까지 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상당히 반대하는데 제가 방송 끝부분에 뭐 했던 멘트가 우스웠는가 봐요. 그래서 좀 웃어가지고 좀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 잡음이 들어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는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이게 마지막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